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파트를 조금 벗어나서 요즘 유튜브 상에서도 부동산 뉴스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요즘 주로 나오는 내용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업체를 찾지를 못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가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룰 내용은 이게 이제 위기다 이런 거보다 최근에 보면 지자체에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더 많이 짓겠다라고 발표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바라보자면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 새로 짓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자체들별로 지금 계속 어떤 장기적인 플랜 이런 걸 발표할 때 지자체장이 내가 있는 그 도시에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여기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지금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됐을 때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과연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도대체 뭐냐? 지식산업센터는 도대체 뭐길래? 뭔가 사무실로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도시 안에 있는 사무실 빌딩 있잖아요. 그거하고 도대체 지식산업센터하고는 뭐가 다른가? 뭐 겉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명칭을 이렇게 다르게 정하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원래부터 지식산업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 보면 이제 구로하고 가산동, 금천구하고 구로구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서울에 굉장히 큰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옛날 구로 딱 생각하면 봉제 공장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재래식 공장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구로 쪽에 가보시면 거의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재래식 공장은 이제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없어져 가고 있으면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삐까번쩍한 막 통유리로 이렇게 둘러싼 건물들, 높은 빌딩들이 차곡차곡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뭐 그 빌딩 밀집된 여의도나 강남이나 뭐 이런 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모해 있는데, 이게 바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것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 공장이었다가 이거를 조금 효율성 있게, 재래식 공장들은 단층이잖아요. 단층. 이거를 효율성 있게 그 공장처럼 위로 지어서 이 안에 제조 시설들을 입주를 시키면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도로 이제 생겨난 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뭔가 큰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장치들이 막 되어 있고 화물차도 막 들어가고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로 이제 IT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IT 업계가 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많이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산동, 구로동 가보면 이제 제조 공장보다 IT 업종이 더 많은 비중으로 그 빌딩들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쪽에서, 정부나 이 관련 기관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명칭은 진부하다. 그래서 좀 최첨단 산업, 앞으로의 미래 발전적인 이런 걸로 명칭을 좀 변모하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무실에 쓰는 용도가 약간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그냥 일반 사무실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는 크게 분류하자면 그냥 큰 명칭으로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시설 안에 또 사무실과 지원시설이 약간 혼합되어 있는 이 공간이 있고 상가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좀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업종, 사무실로는 쓰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약간 뭔가 소비적이고 뭐 이런 사무실 용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어디로 가냐? 지원시설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로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무실로 쓰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못 들어가는 업종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시설로도 안 되는 진짜 순수한 상가로만 입주해야 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무실하고는 조금 차별이 두어지게 되죠.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사무실로 쓰는데 그럼 빌딩하고 지식산업센터는 뭐가 다르냐? 업종 제한이 좀 있다. 업종 제한. 이 부분은 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항목, 법, 조항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안에 조항들을 살펴보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시도를 하는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과정이라는 거를 생략하고 지금 결과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뭐냐면 자 지자체장 입장에서는요 우리 지역이 발전 뭔가 좀 활기차고 경제도 돌고 이러려면 사실은 여기에 근간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경제죠.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야 여기가 경제가 잘 되게 하면 좋겠냐? 사실 그거보다는 어떤 집약된 어떤 기업이나 막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안에서 월급 받아 먹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지자체 공간 안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도 하고 여기서 세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금 기여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지자체장은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기업이 막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대기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사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 실제로 대기업을 본사나 뭐 이런 데 아니면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 가산동이나 뭐 이렇게 산업단지를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나니까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도 하고 이런 걸 지자체장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많은 기업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들을 여기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과정이 생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자체장은 건물을 지으면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간이 없는데 들어올 사람들 모집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부터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공간을 만들면 다 입주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데들이 많은 거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건물이 한정되어 있으면 여기가 시설도 좋고 좋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지식산업센터 있고 여기도 지식산업센터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가야 될 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업체가 되어야 이제 어디 갈까 고민하는 거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어딘가에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생긴 데는 자리 잡고 있는 데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지어서 분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분양을 해요.
분양을 안 하고 그냥 지자체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통째로 만들어서 임대하겠다. 이러면 또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자체는 절대 이러질 않습니다. 그냥 발표만 하고 건설사한테 땅 용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용지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분양을 해서 건설사한테 너 이거 지어. 대신 좀 혜택 줄게. 이렇게 해서 건설사가 지으면 건설사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뭘 벌어먹고 삽니까? 분양을 해야 돈을 벌어먹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분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임대료의 차이예요. 임대료. 만약에 지자체에서 정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돈 들여서 하게 되면 자, 다른 지역에 지금 산재해 있는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고 싶다. 그러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혜택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집약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 보면은 특별하게 산업 집약은 발표만 했지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 집약이라는 건 옮겨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나와 비슷한 업종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자체와 생각이 다른 거는 지자체는 야 니네가 모이면 여기 산업 집약이 되는 거야. 근데 가야 되는 업장에서는 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나만 가면 그럼 산업 집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건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명칭 지어놓고 반도체 업종 다 들어올 거 아니야. 너도 들어와.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는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나 임대료라도 좀 싸게 해주면 내가 갈 텐데 근데 문제는 임대료가 일반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투자자한테 간 거잖아요. 투자자는 뭐예요? 임대료를 높게 받기 위해서 지금 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임대료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지금 안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싶으면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여기서 싼 임대료로 현혹을 시켜야죠. 엄청나게 싼. 네가 있는 그 사무실의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100만 원에 줄게. 100만 원. 100만 원에 5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줄게. 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메리트를 느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일반 분양을 해버려. 일반 분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투자 내 금액을 들였으면 2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더 이제 요즘은 더 비싸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약간 허름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만 원 하면 여기는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야 적정 수익이 나는 투자 구조란 말이에요. 분양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내가 임대료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에 내놔요. 그러면 누가 오겠까? 안 오죠.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공실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자체장은 이미 이거 발표하는 걸로 이미 그 뭔가 다 갖춰진 걸로 포장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모든 과정의 세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의 어떤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걸 발표하고 나면 뭐 지지도가 조금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또 모르니까. 그러면서 지금 많은 지자체장들이 자기 성과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건데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지어서 잘된 데만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 견학을 가는데 못된 데 막 지금 무너져 가는데 가서 보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된 데를 가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점심 때 쫙 나와가지고 주변 상가에 쫙 퍼져가지고 밥을 막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자체장들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옮길 만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지금 공장을 서로 이 10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10개, 여기서도 10개, 여기서도 10개, 여기서도 10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지금 100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0개의 그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10개를 지금 서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그냥 기존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봤자 특별한 옮길 만한 혜택 이게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지자체장들이 막 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시각이 좀 좁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많은 얘기들을 연관지어서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아니면 정책자들이 다 알고 하냐 아니면 모르고 하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결론은 어느 쪽으로 조금 기우느냐? 모르고 한다는 거죠.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시장 상황을 다 알면서도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할까요? 상황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도 모르고 왜 공실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기업들이 왜 안 오는지도 모르는다는 거죠. 그걸 알면 분양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다 지식산업센터는 다 분양을 해요. 분양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왜 들어갔냐? 이걸 모르고 이런 지자체장들이 모르고 있을 때 산업단지 안에서만 그런 것들이 행해졌으니까 딱 매칭이 됐던 거예요. 1대1 매칭들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나도 저거 해야지 나도 저거 해야지 이게 이제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 상황을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쪽이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추진하는 지자체장이 과연 이 상황을 알고 이거를 멈출까 하는 부분이에요. 멈출 수 있을까? 우리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지자체가 이 영상을 보고 상황이 좀 안 좋네. 우리 이걸 중단합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를 인지할 정도 되면 사실 시작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안 그래도 지식산업센터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공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기업이 막 생깁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폐업하는 데들이 많은 거죠. 새로 짓는 이 공장들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실이 넘쳐나는 지식산업센터가 드글드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 이 업종에 대한 대비 앞으로 내가 이걸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공실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이쪽 산업 쪽은 안 좋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임대료 부분이거든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내려가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버티다 못 버티고 임대료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는 봐야 압니다. 버티는 사람들은 일단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에 죽냐면 관리비에 죽어요. 관리비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못 버티는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와 이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의 차이점은 큰 건 뭐냐면요. 그 투자자가 실입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파트 투자자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러면은 거주비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거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순수 투자자예요.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투자자입니다. 근데 투자했는데 물렸어요. 근데 자, 공실이 되면 뭐냐면요. 관리비가 나와요. 소유자한테 관리비, 실제 사용한 사람한테 기본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기본 관리비가 근데 적지 않습니다. 공동 전기료, 주차장 운영비, 관리 사무실의 기본적인 인력 비용들 다 나가잖아요.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하면 다 소유자한테. 그러면 이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게 대출 받아서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90% 나온다고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투자해요. 자기 돈 10%밖에 안 들어가. 그럼 자기 돈 10% 들어가서 몇 억짜리 받아가지고 몇 억 대출에 대한 이자 나오죠. 관리비 나오죠. 근데 지금 공실이야. 미치죠. 미칩니다. 이래서 버티다가 그냥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임대료 내려서라도 어떻게든 관리비라도 안 내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이게 이제 한번 뚝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생기면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뭐냐면 1인 기업들, 예를 들어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직원 뽑고 뭐 이런 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 스튜디오만 꾸미면 돼요. 대신에 임대료만 작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 주변에 살고 있어. 그러면 입주하기 되게 좋죠. 그러니까 1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임대료도 조금씩 올라가고 매매가도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매매가 임대료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거는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이클이라는 게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고 이게 다 공실이고 막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상황이 변하면 상황이 변한 것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 지자체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일조하는 행동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은 이때 상황을 섣불리 판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그러니까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 보고 임차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상황 보고, 임차인들이 막 하나둘씩 들어오고 차가네, 그리고 나머지 막 임대료들이 굉장히 많이 싸져 있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채워지겠구나. 그럼 좀 발빠른 사람은 이럴 때 미리 투자하거나,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다 채워지는 거 보고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다 채워지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한참 떨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원금 수준만 회복해도 밑에서 샀으면 굉장한 투자 수익률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지식산업센터 상황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것만, 망해가는 것만 보고 관심을 끊을 게 아니고 투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이현철 소장이 말한 대로 오랜 기간 동안 흘러서 이게 상황이 변해서 이게 다 채워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영원히 공실로만 있어가지고 귀신 나올 것처럼 그런 공간으로 유지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아무튼 우리는 나중에 변모하는 좋은 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